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저희가 속보로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항소심 결과는 2년 6월에 법정 구속,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먼저 이 사건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큐브에 이어서요. 김성원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 2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성원 변호사님? 네, 일단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범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네. 1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봤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돈을 수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은 예. 이거는 직무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가 판단이 된 건데 예. 2심에서는 이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봐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당시에 검찰의 고위 간부로서 예. 그 직무의 범위는 어떤 특정 사건의 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범위를 넓게 볼 수가 있고요. 뇌물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이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합니다. 예.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를 예.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시에 검찰 고위 간부로서 돈을 받은 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정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너무나 좁게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위 간부로서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내용이 아니라 예.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의 뇌물죄를 부당하게 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들여다볼 건데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실제 이 2심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1심 판결에 대한 소감,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대중적으로 볼 만한 소감으로 본다면 예.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금품 수수의 내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어떤 거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런 것 때문에 뇌물을 보지 않고 어떤 부분은 뇌물을 볼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이렇게 다들 무죄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는 좀 법조계에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보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관측이 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그 사이에 검찰이 특별히 더 알아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만약에 이제 뇌물수수 금액이 올라가면 공소시효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 처벌 가능한 것이 더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또 뭐 법조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도 나왔던 건데 예.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의외로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든지 또 공소시효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1심 판결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돼서 일부 유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제 기억에는 지난해 11월에 1심 나왔을 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심 판결은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직무 관련성, 공소시효 다 달리 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방금 보도가 돼서 판결문까지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예. 직무 관련성에 있어서 다르게 판단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 판결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무죄가 아니라 아예 판결을 하지를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직무 관련성 있고 유죄, 공소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법리적으로 뇌물죄로 봐가지고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마치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그 어떤 것들은 이거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되고 공소시효가 남은 것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거는 무죄, 이건 면소 판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됐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직무 관련성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검찰 그리고 검찰 고위 간부가 기대되고 또 지켜야 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기준이 어떤 건지를 사법부가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이 직무라는 걸 굉장히 구체적이고 조금 좁게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느 검사장, 어떤 검사 고위 간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거나 관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위가 없다면은 직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연결고리라 여러 가지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예. 직무 관련성을 넓게 봐야 하고요. 항소심은 그 부분에 있어서 1심은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면에서 이제 이 직무의 범위를 한정적으로만 해석을 했다면은 예. 2심은 바로 이런 당시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지위에 걸맞는 지위의 실질적인 직무 관련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라는 이제 주체를 좀 달곤 합니다. 근데 별장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영상 속의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중천 씨인가요? 윤중천 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도 그렇고 성접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판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김수민 평론가님? 윤중천 씨한테 받은 뇌물 13차례의 뭐 성접대 등의 그 뇌물에 대해서 수수액이 1억 원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렇게 또 보게 된 것이고 예. 특수강간 공범 혐의도 받았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것을 이제 당시에 어떤 그런 강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김학의 전 차관이 몰랐다. 예, 이런 논리로 이제 그 부분들은 좀 털고 지금 이제 대부분 뇌물 혐의들 특히 이제 뭐 윤중천 씨 말고도 다른 쪽에서 받은 여러 가지 혐의들로 이제 주로 재판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성접대 문제 이렇게 좀 유야무야돼도 좋은가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공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심 재판부에서 선고는 그렇게 했지만 당시에 이제 성접대를 받은 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예. 동영상 속 인물이 맞다라고 재판부가 그렇게 명기를 또 했고요. 그것은 이제 좀 돌려 말하자면 법적으로 그 부분을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2013년 그리고 2014년에 두 차례 이루어졌던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 예. 그때 제대로 해결했으면 될 네.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사법부에서도 지목을 한 셈이 되겠죠. 예, 어디까지나 좀 가정이었습니다만 2심 판결마저 이제 완벽하게 다 무죄로 나온다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들 방금 이제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4년, 14년 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은 오늘 판결로 인해서 조금 뭐 잦아드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성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은 예.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은 회복됐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예.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제대로 된 수사가 못 이루어졌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으로 되짚어지기가 참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불신이 해소됐다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회복하기가 어렵고 이 문제를 나중에 사법적으로 극복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굳이 한 가지 다행인 점을 꼽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너무 기존처럼 좁게만 본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된 직무가 아니더라도 관여할 수 있는 직권에 대해 가지고 예.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기존의 검찰의 고위 간부 그리고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초기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사법적 판단이 추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매우 어렵다는 그런 교훈과 아픈 마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법조인들이 많이 이제 칼럼에 기고하시는데 그런 대목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그 케이스에 딱 맞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 2심 판결 저희가 함께 다뤄봤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2심에서 2년 6월에 실형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다는 내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